우아히 미국 증시 로그 7월 22일 증시 요약입니다. 먼저 전일 마감된 통화의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달러 인덱스는 97.85포인트로 전일 대비 0.57%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82.82원으로 0.63% 하락했습니다. 월가의 밤은 어떻게 마감됐을까요? 미국 시장의 체온을 측정하는 지표 S&P 500은 6305.6포인트로 0.14% 상승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지표인 나스닥은 전날 대비 78.52포인트 오르며 0.38% 상승을 보였습니다. 전통산업의 체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다우존스는 19.12포인트 내린 0.04%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마감한 S&P 500의 차트입니다. 나스닥의 차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우존스의 차트입니다. 종합하면 S&P 500은 0.14% 상승, 나스닥 0.38% 상승, 다우존스 0.04%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주목해야 할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S&P 500, 나스닥 사상 최고치 기록. 알파벳 나스닥 상승 견인. 연준의 금리 결정 앞두고 시장은 관망 모드 돌입. 모건 스탠리 CIO, 관세 조정은 매수 기회에 대한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S&P 500이 나스닥 사상 최고치 기록으로 마감했습니다. 월가는 월요일에 상승 마감하며 한 주를 시작했으며 기업 실적이 빽빽하게 발표되는 가운데 무역 관세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거의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1% 상승하며 지난 목요일 기록한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19포인트 하락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0.4%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통신 대기업 버라이즌이 견조한 실적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주도한 것으로 평가되며 블록은 S&P 500 지수에 수요일부터 편입될 것으로 발표된 이후 7% 급등했습니다. 관세 우려에도 지속되는 상승세, 꾸준히 이어질까요? 단기 정책 이슈는 여전히 변동성 트리거가 될 수 있으니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알파벳이 AI 및 광고 실적 기대감에 나스닥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수요일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2.7% 상승했습니다. 테슬라와 함께 수요일에 실적을 보고하는 이 기업은 소위 M7의 첫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들의 실적은 앞으로 며칠 동안 실적을 보고하는 다른 대형 기업의 분위기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들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알파벳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며 구글 검색 광고 지출과 생성형 AI에 따른 성장 기대감을 강조했습니다. 알파벳의 실제 실적 발표 내용이 주가에 얼마나 반영될까요? 실적을 앞둔 기대감과 별도로 수요일 예정된 발표 시점의 스토리와 데이터를 주목해야 합니다. 연준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시장은 관망 모드에 돌입했다는 소식입니다. 7월 29일에서 30일로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2.7%로 소폭 상승하고 실업률은 4.1%로 견조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주 발표될 고용, 소비, 인플레이션 등의 주요 지표들이 연준의 금리 결정에 핵심적인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예정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은 향후 통화정책 방향의 신호탄이 될 수 있어 시장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장 기대와 연준의 판단이 엇갈릴 때 단기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파월 의장의 발언은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관망보다 대응 전략을 세워두는 것이 어떨까요?
모건 스탠리 최고 투자 책임자가 관세 조정은 매수 기회라 평가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최고 투자 책임자 마이크 윌슨은 올해 말까지 S&P 500이 6,500포인트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도 3분기 관세 관련 불확실성으로 5에서 10% 조정이 올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하락은 일시적이고 얕을 것으로 보며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윌슨은 4월의 혼란이 시장 바닥이었으며 현재는 새로운 강세장의 초입이라 판단했습니다. 특히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 관세 영향을 일부 상쇄하는 능력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관세로 인해 주가가 내려간다면 이것은 매수 타이밍일까요? 더 큰 위기의 시작일까요? 잠깐의 흔들림을 오히려 타이밍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어제의 증시는 어떤 색을 띠었을까요? 어제 마감한 미증시는 전반적인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기술주 섹터는 0.02% 상승했습니다. 브로드컴 1.72% 상승, 퀄컴 2.69% 상승, 델 1.74%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미 소비재 섹터는 전날 대비 0.36% 상승으로 아마존 1.4%, 홈디포 1.29%, 나이키 2.14%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필수 소비재 섹터 또한 0.05% 상승했으며 월마트 0.65%, 허쉬 3.19%, 코카콜라 0.32% 상승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는 전날 대비 1.7% 상승을 보였습니다. 구글 2.72%, 버라이즌 4.04% 상승했고 넷플릭스 역시 1.99% 상승했습니다. 산업재 섹터는 0.78%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GE 버노바 1.51% 하락, GE 에어로스페이스 0.16% 하락을 보였습니다. 금융 섹터도 0.14%의 하락을 보이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1.62% 하락, 비자 0.54% 상승, 아폴로 2.18%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헬스케어 섹터는 0.49% 하락을 보였고 에브비 2.33% 하락, 일라이 릴리 또한 1.24%가 하락했습니다. 부동산, 유틸리티 등 기타 섹터 또한 다음과 같은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세 가지 섹터는 0.02% 상승한 기술주, 1.7% 오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1.41% 상승을 보인 원자재 섹터였습니다. 섹터별 주요 종목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주 섹터에서 가장 상승폭이 컸던 5종목입니다. 암홀딩스, 퀄컴, 펠로엘토 네트워크스, 브로드컴, 인투이트가 높은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암홀딩스는 AI 반도체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시티그룹이 암홀딩스를 AI 생태계의 핵심 IP 보유자로 평가하며 목표주가 상향되었습니다. 중국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시장 회복과 하이엔드 수요가 급증하는 흐름을 반영하여 퀄컴은 분기 실적 전망치를 기존 대비 상향했으며 다수의 애널리스트가 목표 주가를 올리는 등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섹터에서 가장 많이 오른 5종목입니다. 버라이즌, 구글, 티모바일, 일렉트로닉 아츠, 넷플릭스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버라이즌은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구글은 곧 발표될 2분기 실적 기대감에 기반하여 높은 상승을 보였고 AI 광고, 검색 부문의 성장 및 신제품 출시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반영되었습니다. 원자재 섹터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5종목입니다. 뉴몬트, 스틸 다이나믹스, 린드, 뉴코, 프리포트 맥모란의 순으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스틸 다이나믹스는 3거래일 연속으로 강세를 보였고 거래량도 160만 주로 50일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프리포트는 최근 JP모건이 미국 구리 관세 수혜주로 선정하고 투자 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매수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번 주 예정된 주요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7월 22일 연준 의장인 파월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고 코카콜라가 실적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파월의 연설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파월의 연설은 9월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해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고용과 소비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이며 통화 정책과 기술주 및 성장주의 향후 전망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증시에 대한 생각거리. 기술의 바람이 다시 불지만 그 바람이 지나갈 곳은 여전히 미지수다. 오늘도 현명한 투자가 되시길 바라며 더 나은 인사이트를 담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